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수년째 농업계에선 농후의 소득 3,700만 원 기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농업의 활동으로 얻은 연 소득이 3,700만 원을 넘는 농가는 직불금 등 정책 혜택에서 제외되는데요. 농민이 아닌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지만 만들어진 지 10여 년이 지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가 소득 수준이 달라진 현실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농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 지원 기준에 적용하는 농해소득 상한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연간 농해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공익직불제 등 농업 전반의 각종 정책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같은 기준이 처음 도입된 건 2009년입니다. 당시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28만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자 농정당국이 지급 대상 기준에 농해소득 상한선을 추가한 겁니다. 당시 정부는 2007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3,674만 원인 점을 고려해 직불금 지급 대상의 농해소득 기준을 3,700만 원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이때 정해진 농해소득 상한선은 점차 확대 적용돼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방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자격 농민을 판단하는 기준에도 쓰이고 있고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대상을 정할 때도 농해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농해소득 3,700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같은 농해소득 3,700만 원 상한선은 10여 년 전 설정된 기준인 만큼 소득 수준이 오른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은 2011년 4,233만 원에서 2020년 6,125만 원으로 10년 새 약 45%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농해소득도 1,294만 원에서 1,66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에 기준이 제정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들이 많아요. 옛날에 한번 그 기준이 설정이 되고 나면 그 사이에 그런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런 것까지 연동시킬 거냐 아닐 거냐라는 논쟁들은 있는데 배제되신 분들이 그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이 있어서 이 같은 기준은 겸업농이나 귀농인 등 농해소득 비중이 높은 농가들이 정책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2022년 기준 겸업 농가 수는 42만 3천 가구로 전체 농가의 41.4%를 차지할 만큼 국내 농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촌 인구 감소 현상을 해소하려면 겸업농이나 귀농인 등의 정착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농해소득 기준을 높여 이들에 대한 정책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요즘 뭐 투자 프리담 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 농업의 어떤 기여 법률 부분으로 포함을 할 거냐? 라면 이제 그 기준이 올라갈 여지는 있는 거죠. 농식품부는 농해소득 기준 금액의 상한선 조정은 자칫하면 영세농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NBS 이호철입니다.